취업을 하게 되면 네. 사실 이제 안정적으로 정규직으로 좀 취업하고 싶거든요. 네. 근데 정규직으로 취업이 가능한 건지 3개월 근무하고 이렇게 또 재계약하고 뭐 아니면 6개월 근무하고 네, 이런 것들 얘기를 그 들었는데 최근에 생긴 방법인데요. 일단은 99.9% 계약직입니다. 예. 3개월마다 이제 계약을 쓴다는 거는 아주 좋은 질문하셨는데, 말을 돌리지 않고 그냥 제일 편하게 하면 이유는 부적응자를 좀 정리하기 쉽게 하는 거예요. 경비를 들어오시는 분들이 처음에는 다 잘하겠다 그러고 열심히 하겠다 그러고 공손해 계시고 그랬는데, 들어와서 한 달, 두 달, 석 달, 넉 달 지나면 주민하고 싸우는 분, 뭐 술 드시는 분, 근무 시간에 주무시는 분, 또 근무 시간에 그 단지 외곽으로 나가는 분, 이런 분들은 이런 건 다 경비업법에 어긋나는 행동이에요. 근데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을 통제할 방법이 없잖아요. 제일 중요한 건 주민의 민원이 들어와요. 그 민원 중에는 불합리한 것도 있지만 또 일부는 합당한 얘기도 있어요. 저 아저씨를 내보내달라는데 그 내보내는 게 쉽냐고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경비회사 나름대로 자구체계로 이제 묘안을 낸 게 한 3개월 정도 계약을 하면서 3개월 단위로 부적응자를 계약 만료로 이제 재계약을 안 해드리는 거죠. 일 잘하는 분들이나 정상적인 분들은 하나도 부담 가질 게 없는 제도예요. 지금 만약에 이분이 나가게 됐는데 보니까 퇴직금도 해당이 되고 연월차가 해당이 되면 그 부분을 추가로 지급을 해주죠. 그래서 여러분들은 3개월의 근로계약을 자르는 게 절대 퇴직금을 안 주려고 자르는 게 아니라는 거는 명심해줘야 돼요. 그래서 지금 용역계약서에 A라는 단지하고 B라는 경비 용역회사하고 계약을 할 때 그 조항을 넣습니다. 퇴직금하고 연월차는 이런 식으로 별도 관리한다. 경비회사도 사람을 자꾸만 새로 넣는다는 게 비용이 발생을 하고 그 시간이 발생하잖아요. 그래서 절대로 그냥 정상적인 분은 그러진 않아요. 그분을 내보내서 득될 게 하나도 없잖아요. 그리고 또 잘하는 분을 내보내면 주민이 항의가 들어와요. 그 민원이 생길 경우에 그 퇴사 문제 때문에 3개월을 쓰는 거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. 시간 뭐 몇 시간 하면 급여가 좀 틀려질 수 있겠지만 하루를 이렇게 일한다고 보면 보편적인 급여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. 올해 2022년도 최저임금이 이제 9,160원이에요. 편의점 알바하는 직원이나 경비분이나 똑같이 적용이 되죠. 1시간에 9,160원인데 밤 10시 22시부터 06시까지는 이제 150% 지급을 해요. 9,160원에 150%면 한 14,000 얼마 되겠죠. 곱하기 한 달 계산을 한 게 급여인데, 경비는 통상 격일 근무라 해서 24시간 근무를 하거든요. 아침 06시부터 그 다음날 06시까지 하면 이제 휴게 시간을 다 빼요. 24시간에서 점심시간 1시간, 저녁 먹는 시간 뭐 1시간, 또 밤에 취침 시간 몇 시간에서 그거 빼고 근무하는 시간에 야간 1.5배를 하면 이제 급여가 나오는 거죠. 밤에는 150%고 주간에는 이제 100% 9,160원이 나오기 때문에 어느 데는 야간에 많이 쉬게 해요. 이런 탄력적이 있는 거고, 지금은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휴게 시간 초소에다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근무자가 휴게라는 거를 이제 써붙여요. 처음에 입사할 때 급여하고 그렇게 수령되는 금액하고 조금 다르게 나온다고 또 얘기를 들었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. 네. 처음에 근로계약서 쓸 때 급여를 쓰거든요. 100% 써요. 근로계약서 써가지고 양측이 한 부씩 가지게 돼 있어요. 근로계약서를 근로자를 안 줘도 위법이에요. 근로계약서에 쓴 거하고 틀린 이유는 보험료를 떼서 그래, 4대 보험을.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4대 보험 띄면 얼마입니까 물어보는데 그건 몰라요, 저도. 그분의 재산 상태나 저기에 따라서 요율이 조금씩 틀려요. 대개 60세가 안 넘으신 분들은 급여의 10% 정도라고 보시면 맞고,
60세가 넘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에 해당이 안 되니까 한 5% 정도 돼요. 내가 만약에 220만 원 봉급을 받으면 22만 원 되겠죠. 근데 그건 아까워할 필요가 없는 게 건강보험, 국민연금, 산재 이런 거 보험료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아까워하실 게 없는 거고요. 어쩌다 관리소장을 만났는데 나는 봉급을 200을 타는데 관리소장은 260이 경비로 나간다고 그래. 그래서 내 마음속에 260이 경비인데 왜 나를 200을 주나 그럴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관리소장이 말하는 그 용역비는 뭐냐 그러면 경비에서도 마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. 기업이윤이라든가 공과자비라든가 피복비, 장구료, 4대 보험을 갖다가 본인이 절반을 부담하지만 경비회사도 부담을 한단 말이에요. 그럼 경비회사는 그거를 단지에서 받아서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다 하면 250, 60이 맞아요.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잘못 오해하시는 분들이 경비회사가 나만 50만 원을 떼어먹는다 이거야. 근데 그 떼어먹는 게 아니라 거기도 회사기 때문에 당연히 기업이윤이 있어야 되고 내 근로계약서에 쓴 급여는 그 항상 노동부에서도 그걸 감시를 해요. 그 매월 급여 명세표를 받게 돼 있어요. 당신 봉급이 얼마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세 전입니다. 세 후에요? 물어보는 분이 있는데 그분 세 후에 얼마 받는지는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. 본인이 소속해 있는 회사의 격리팀에 전화를 하세요. 나 어디 근무하는 홍길동인데 내 급여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이게 맞는 거냐 물어보면은 그쪽 격리팀이 올바르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.